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네, 상큼한 진학킹과 함께하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상큼하다고요? 저 삐집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아있는 표현 배우는 시간입니다. Speak with me. 정말 저와 함께 말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Couldn't be better.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Raise your hand if you heard this expression before. Okay, 그럼요. Couldn't be better. 딱 보자마자 이거는 부정이니까 좋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정도의 실력이시라면은 아유 뭐 당연히 그런 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즉 지금 현재 만족합니다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쓰인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How's everything going with you? 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는 거야? And your wife, these say. 요즘 네 와이프랑 뭐 잘 지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부를 물었죠. Things couldn't be better. 정말 좋은 답변이고 들어야지만 상대방도 물었던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things 모든 만사죠. 모든 일들 자체가 couldn't be better. 더 이상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잘 지내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맨날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Fine, thank you. 이거 완전히 자동으로 나오는 문장 아닙니까? 답변이고 말입니다. 재미난 얘기 잠깐 사담을 하자면 저도 미국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 유학 오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민을 가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대요.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러다 기분 좋아서 멀세리를 뽑았나 봐요. 근데 멀세리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다쳤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여러분 벌써 상상이 되시죠? 경찰이 엥 하고 따라와서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문을 다급하게 열자마자 Are you okay?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I'm fine, thank you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너무 식상하셔서 뭐야 재밌다고 하더니 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와, 그 정도로 fine, thank you라는 말이 입에 자동으로 붙었다면 많은 이런 표현들을 정말 그 정도로 연습만 하신다면 저절로 이런 안부를 물었을 때 Fine, thank you, and you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좋은 살아있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툭툭툭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한 분은 F 발음과 그리고 P 발음 때문에 정말 큰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야하긴 하지만서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 지금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집중 안 하시는 분 딴짓하시지 마시고요. P 사운드와 F 발음이 참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발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프로 발음할 때는 후로 발음하고 후로 발음할 때는 프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P 사운드 예를 들어서 people 그러면 people 이라고 발음을 하시고 또 F 발음 만약에 father 이라고 해야 되는데 father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차장에 가셔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가 파킹랏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주차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영어로 하자면 Can I park her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P 사운드와 F 사운드를 너무 이게 정확하게 아주 완전히 다른 발음인데 정확하게 다르게 발음하셔서 Can I park here? 이렇게 발음을 하셔서 경찰에 연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정말 우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Can I here? 네, 큰일 날 일이죠. Anyway, 갑자기 왜 거기 무슨 얘기하다 삼천포로 빠졌는지 어쨌건 표현을 배우시면서 정확한 발음까지 구사하시라고 제가 좀 과도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 깨셨죠? 네, good for you. Things couldn't be better 하게 되면은 안부를 물었을 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는 근황의 대답이 되겠고 I'm so glad to hear that. 정말 좋네요. 다행이네요. My wife and I were worried about you too. 왜 남의 부부 걱정을 하죠? 지내라 잘 살지. 네, 여기서 우리 와이프하고 내 아내하고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아무래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부였는데 좋아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니까 I'm so glad to hear that. 어머 잘 됐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내 와이프랑 내가 너희 부부 때문에 걱정을 좀 했거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ouldn't be better. 지금 외워두십시오. couldn't be better. things를 붙여도 되고 그냥 생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couldn't be better 이라는 답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살아있는 생생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 보시면 Can I use your laptop computer? 상대방에게 뭔가를 써도 될까요? 라고 Can I use? 사용해도 될까요? 허락으로 물었죠. Be my guest. 나의 손님이 되십시오. 직역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Of course. 허락의 표현입니다. 즉 그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허락의 표현이 되겠는데 당연하죠. 당근이죠.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라는 식으로 쓰일 때 정말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재밌잖아요. Can I use your restroom? Be my guest. Can I use your hairbrusher? be my guest.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렇게 하세요. Of course 라는 의미로 be my guest 라는 표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뭔가 물건을 사용할 때 순서도 있죠. 양보를 하거나 또는 먼저 하십시오 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 first. 그냥 당신부터 하세요. you first. 아주 심플하게 그냥 먼저 하십시오. you first. 또는 줄을 섰어요. 어머 화장실 너무 급해요. 어떡하지? 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after you. 당신 다음에 after you 라는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fter you 또는 you first 먼저 하십시오 라고 양보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mind if I sit here? 여기 앉는 것을 당신은 꺼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be my guest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앉으시는 거를 꺼리십니까? No, be my gue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 자, 들어보세요. 어떤 하나의 덩어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Do you mind if I가 되겠는데 제가 다 덩어리로 지금 발음을 했거든요. Do you mind if I 이렇게 덩어리 지금 따라하세요.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 이렇게 되죠. 완전히 덩어리. 그래서 Do you mind if I sit here? Do you mind if I smoke here? Do you mind if I eat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mind가 들어간 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때는 항상 부정으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만 허락의 의미가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mind if I stop here? 오케이. 끝. 자, 대화 보시면 Thanks, I'll bring it back as soon as I'm done. 제가 끝내자마자 곧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져드리겠습니다. As soon as 발음하실 때도요. 여기 넘어갈 뻔했는데 as의 s와 soon의 s 나왔죠? 한 번만 발음하세요. 여기서 발음하던 either way fine. as soon이 아니라 as soon.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고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as soon as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곧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지금 제가 이 화면상으로는 제시를 안 해드리지만 44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it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구사할 수 있는 표현들이 참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hit somebody below the belt. 이 표현은 권투 박싱할 때 그 상황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그 벨트 아래를 치게 되면 반칙이래요. 그래서 hit somebody below the belt 하게 되면 반칙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hit bottom 경제가 바닥을 쳤어 라는 말 하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쳤다 하면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쳤는지 안 쳤는지를 말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피부로 팍팍 잘 느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여쭤보게 되는데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Anyway, hit bottom, 바닥을 치다 라는 말. 이게 바로 최악의 사태에 빠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it man, 사람을 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 hit man, 사람을 치면은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레옹 아시죠? 네, 킬러. 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가리킬 때 hitman이라고 한다는 거. 즉, hired
고용된 killer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hit이 여기서는 때리다가 아니라 죽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hit the hay. 자는 거예요. hit the hay. 자, 베개를 비는 동시에 잠들죠? 그래서 베개를 비다 또 hit the hay 하게 되면 잠자리에 들다 라는 의미로서 go to bed and get some sleep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정말 같은 표현으로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hit the sack 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한 잠 때릴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it the sack, hit the hay 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들 모두 잡아봤고요. 이제 준비되어진 독해 시간이 되겠는데 독해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시고 리스닝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교재 76페이지 일단은 펴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으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Here we go. Listen very carefully. Why are buttons on men's shirts and women's shirts arranged differently? Have you ever put a shirt on only to find that it buttons up on the wrong side, or rather the other side? Chances are that you have a shirt of the opposite sex on. Men's and women's shirts have somehow managed to develop differently, and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explanations for this. One theory for women's shirts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many aristocrats had someone dress them. Therefore, it was much easier to have buttons on the opposite side. However, one might ponder this. It is very easy for two people to unbutton each other's clothes because of the way the buttons are designed.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길었죠? 근데 뭐 버튼 나오는 거 보니까 단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버튼 듣기 시간이니까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버튼, 단추를 버튼이라고 하는데 사실 튼 사운드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의 T 사운드는 참 안 들려요. 원어민들이 발음을 안 해요. 왜 그렇게 T 사운드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영국 사람들하고 참 반대죠? 어쨌건 버튼이 아니라 button, button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3 times after me, repeat after me. Button, button, button. Anyway, today's title is Why are buttons on men's shirts and women's shirts arranged differently? 왜 남자 셔츠의 단추와 여성분들의 옷의 셔츠의 단추는 다르게 달려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제목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단추가 어디 달렸느냐에 따라서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구분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Let's find out together. Have you ever put a shirt on only to find that it buttons up on the wrong side or rather the other side? 자, 셔츠를 입고 단추가 잘못 달려 있는지 아니면은 정확히 다시 말해서 반대편에 달려 있는지를 발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긴 질문입니다. Have you ever put a shirt on only to only가 아니라 only보다는 약간 어에 가깝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put이라는 동사는 put, AAA 형태로 자, 현재와 과거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Chances are that you have a shirt of the opposite sex on. 아마도 뭡니까? 다른 성, 즉 여성이면은 남성의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성이면은 남성의 옷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이면 여성의 옷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Men's and women's shirt, 남성과 여성의 셔츠는요, have somehow, 어찌됐던지 간에 managed to develop differently, 다르게 개발이 되어졌다는데, and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explanations for this. 거기에는요, 뭐가 있느냐, some, 약간의 매우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요, 우리 보통 썰이라고 하죠. 썰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설은 for women's shirt, 여성의 셔츠는 has to do with, 자, has to do with 하게 되면은 뭐뭐와 관계가 있다. has to do with something. 뭐뭐와 관계가 있냐면 the fact,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has to do with something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his statement has to do with last week's accident. 그의
발언은 또는 언급은 지난주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His statement has to do with last week's accident. 됐죠? has something to do. 뭐뭐에 관련이 되어 있다 또는 has to do wi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사실과 관련이 있는데 그 사실은 that 이하로 또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그 사실인즉 many aristocrats 귀족들이죠. 귀족들은요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someone 누군가가 그들을 옷을 입혀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종이 있었잖아요. 하녀들을 부리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them은 someone이 아니라 aristocrats,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즉 귀족들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의 옷을 입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refore it was much easier to have buttons on the opposite side. 그래서 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쉽게 단추를 잠글 수 있도록 반대쪽에 단추가 달렸다는 썰이 있고요. 반면 one might ponder this. 이런 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it is very easy for two people to unbutton each other's clothes. 자, 쉬워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가짜 주어 등장했고요. 우리가 배웠던 two people, easy for two people to unbutton each other's clothes가 주어가 되겠어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 easy 쉽다 for two people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for two people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 시간에 이미 정리하셨죠?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뭐 하는데 두 사람이 to unbutton 버튼 앞에 on이 붙어서 버튼을 단추를 열다 서로의 옷에 달린 단추를 열어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the way the buttons are designed. 단추가 두 사람이서 이렇게 만약에 단추를 열어줄 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어주는 두 사람이 옷을 쉽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undress나 unbutton 옷을 풀어 헤치는 거니까 옷을 벗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족들이 하녀나 시녀들을 통해서 옷을 벗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벗기 편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두 사람이서 서로의 옷을 벗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이 다르게 설정이 됐다는 거 그런 썰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단추에 대해서 또 심히 고심을 하셨는지 참 이렇게 이 좋은 내용의 reading comprehension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잘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보세요. 저랑 지금 하시면서 발음 짚었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설명 들어갔죠. 거기다가 읽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직독직해야 하는지도 배웠죠. 표현들 나오죠. 어휘력 향상되죠.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의 왕도는 어떤 거 뭐 리스닝 따로 못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Green Apple English에서도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셔서 그 교재를 통해서 독해도 되면서 리스닝도 되면서 문법 거기에 표현 어휘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코너를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모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모든 내용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전달이 됐으니까 백그라운드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Give it a try. Why are buttons on men's shirts and women's shirts arranged differently? Have you ever put a shirt on only to find that it buttons up on the wrong side, or rather, the other side? Chances are that you have a shirt of the opposite sex on. Men's and women's shirts have somehow managed to develop differently, and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explanations for this. One theory for women's shirts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many aristocrats had someone dress them. Therefore, it was much easier to have buttons on the opposite side. However, one might ponder this. It is very easy for two people to unbutton each other's clothes because of the way the buttons are designed.
자, 이제 열심히 듣고 읽고 또 암기하고 익히신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요. 교재 2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speak with me.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의 패턴. 어떤 문장의 형식을 외우라기보다는 패턴을 익히시라고 준비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뭐 하는 걸 잊었냐? 라고 물으실 때 did you forget to?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당연히 써보셨던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Did you forget to hand in your timesheet again? 이라고 했어요. timesheet 하게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왜 출근할 때 찍고 퇴근할 때 찍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것이 되겠는데 작업 시간표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요. 작업 시간표를 제출하는 걸 또 잊었습니까? Yes, I must really make an effort to remember next week. 다음번에는 제가 잘 기억을 할게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다음번에는요,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게요. 라는 의미로 make an effort to remember. make an effort to remember.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I think you were just under a lot of stress this past month.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자꾸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Did you forget to? 자, 하기로 되어 있던 일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을 때 충고나 또는 핀잔 섞인 그런 투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투부정사를 취한다거나 동명사를 취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공부하신 분들 이미 뭐 공부하셨겠지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부사적인 용법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런 동사를 좀 remember 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기억하다. 이건 이제 요것의 반대가 되겠죠. 얘는 있다고 얘는 기억하다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그리고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에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다 예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다. I remembered to see her. 그 여자를 만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remember seeing her. 나는 그녀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tr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가 되겠고요. 동명사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 너무나 중학교 1학년 아니고 2학년 때부터 한번 나왔던 문법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Did you forget to? 라는 패턴만 기억하셔서 뭐뭐 하는 걸 잊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 패턴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 그럼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Did you forget to roll up the windows in your car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당신 차에 창문을 올리는 것을 잊었어요? 잊었습니까? 뭐 하는 것을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뭐 아시겠죠? Did you forget to order more paper for the computer printer? 컴퓨터 프린터에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주문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발음이 더가 아니라 order.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는 배웠어요. 이 t음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그렇죠. 피디님 무슨 소리? R 소리가 난다고. 그렇죠. 끄떡이시네요. T 사운드가 R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디음 자체도 R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요거 벌써 두 가지만 이렇게 한 가지만 알아도 법칙이 적용되어져서 두 가지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발음하실 때도 더가 아니라 order 주문하다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Did you forget to? Did you forget to? 뭐뭐 하는 걸 잊었습니까? 라는 의미로 알아두시고 참고로 I'm forgetting myself 무슨 뜻일까요? I'm forgetting myself.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아이고, 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라는 의미로 손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대접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다면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정신이 나갔네요. 내 정신 좀 봐. 라는 의미로 I'm forgetting myself 라는 표현 쓴다는 거 요거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준비한 코너가 되겠는데요. 다시 여러분들과 듣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In America, high school students face a small degree of competition to get into college, but usually a few hours of study per week is enough. The flip side of the coin is that once Americans get into college, their life is usually pretty tough for the first few years. There is a lot of so-called catching up to do, i.e., what the students should have learned in high school, but didn't. Koreans have it quite different if they get into college. For starters, almost every person who gains admission to a college in Korea ends up graduating. In America, the dropout rate from first-year programs is about 30%. The reason is that it is just too difficult for a number of American students to put in the hours of study necessary to learn what is expected of them.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리스닝 익스프레스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지문을 들으시라고 제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셨다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교육적인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도 우리나라 교육 방식의 어떤 장점을 슬쩍 들추어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In America, high school students face a small degree of competition. 자,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face, 맞닥뜨립니다. 직면합니다. 뭘요? 약간의 경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college.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약간 뭐예요?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대개 a few hours of study per week.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는 몇 시간 정도의 학업,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공부 자체가 is enough, 충분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처럼 죽어라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The flip side of the coin. 자, 요거 참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경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씩 던져서 앞뒤로 결정을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에요. The flip side of the coin. 동전을 툭 튕겨서 돌려서 앞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튕겨서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자,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의 어떤 그 상황과 또 다른 쪽의 일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반면으로는 is that once Americans get into college. 고등학교 때 약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으로 들어가기, 대학 들어가는 경쟁 때문에, 약간의 경쟁을 맞닥뜨리지만 되게 몇 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주마다. 한 주에.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 that once Americans, 여기서 once는 한 번이 아니라 일단 하면이라고 해석하죠. 미국인들이 get into college,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their life is usually pretty tough. 그들의 일상 삶 자체는요, 대개가 pretty, 여기서는 이쁜 게 아니겠죠, 당연히. tough라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아주 엄청 tough, 어려워요. For the first few years. For the first few years니까 freshman, 그 다음에 junior, sophomore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re is a lot of so-called, 자, 소위 뭐뭐라고 불리는 catching up to do, 따라가야 할 것이 많다. 소위 이른바 따라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E가 나와 있는데 이 IE는요 무슨 말이냐면 that is,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란 뜻으로 이 단어는 솔직히 많이 보셨죠. 이런 약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말은 it asked,
라고 읽으시면 돼요. It asked.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what the students should have learned in high school but didn't.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catching up to do. 따라가야 될 것이 많은. 그런데 그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what the students should. 학생들이 should have pp. 중요한 문법 포인트 나왔죠? 자, 보시면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죠. 즉, 학생들이 하이스쿨,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첫 번째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건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should have pp라는 것은 뭡니까? What the students should have learned in high school. 배웠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즉 어떤 과목이나 어떤 그 분야별로 공부할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보세요. Koreans have it quite different. 여기 또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quite different if they get into college. 한국 사람들은 일단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 다음 볼까요? For starters. 처음으로 For starters, almost every person who gains admission to a college. 자, who gains admission 하게 됐으니까 입학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대학에 들어가게 될 입학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ends up graduating. 모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end up ing 배우신 표현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다.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죠? 나오기는 그냥 수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들어가서 졸업하기가 힘들고, 요즘은 그래도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힘들어졌어요. In America, 미국에서는 the dropout rate, drop out 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거죠. 학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비율이 from first year program is about 30%. 30% 이상이 drop out, 포기를 합니다. The reason is that 이유인즉 이하인데 it is just too difficult for a number of American students to put in the hours of study necessary to learn what is expected of them 했습니다. 즉 이유인즉 it is just too difficult. 어렵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거죠. 꾸며주고 있으면서 이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뒤로 나오죠. It is 주어 동사 just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요. For a number of American students. 많은 그 미국 학생들이 to put in the hours.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 넣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Necessary. 여기 뭔가 빠지지 않았나요? Necessary. Study. Necessary to learn what is expected of them. 했습니다. 아하. 자신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것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되겠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까지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과목들을 그 수능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이 일시적이건 주식적이건 강제건 간에 어쨌건 머릿속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많은 그런 받침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보통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그 정해진 정규 과목 외에 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죠.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아트 이런 것들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공부에 치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게 수요되고 있거나 또는 적게 활용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번 시간까지는 한국 그 교육 시스템의 어떤 나쁜 점들을 쭉 열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 그 교육 제도의
어떤 안 좋은 흐름을 쭉 훑어가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씩 툭툭 건져주면서 좋은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제 설명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